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한국은 설 명절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면서 또 다른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한 날인데요. 시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오늘 5천을 넘는 수준에서 처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 장 마감 직전에 5천 숫자를 찍었지만 5천 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개장부터 5천을 상회를 했고 꾸준히 올라서 5,026 정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종가 역시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 올랐고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5천이라는 큰 숫자를 넣은 만큼 나스닥 지수도 빅피어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16,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우 지수는 반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4% 하락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인식이 작용을 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S&P 500 지수 처음으로 5천을 넘는 종가를 형성을 하는 기록을 썼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렵게 5천이라는 고지를 탈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수가 4,999에서 5천으로 넘어간다고 크게 바뀌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레벨이지만 이 5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결국 종가 수준에서 봤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 S&P 500 지수가 5천 넘는 수준에서 마감했다라는 점을 대서특필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결국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고 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자신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요인인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촉발시키면서 앞으로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5천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어렵게 탈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2021년 4월 1일에 4천이라는 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5천이라는 숫자까지 돌파를 하는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지수가 4,990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5천이라는 숫자를 드디어 밟고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5천이라는 숫자를 돌파한 것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천이라는 숫자를 뚫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훨씬 개선되고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가능성 등을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으로 비트코인 역시 오늘 장중 한때 미국 달러화로 47,000달러대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금 5천까지 오르긴 했지만 5천까지 시원하게 올라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연 이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는 그런 방증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겨우겨우 5천까지 올라왔고요. 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M7이라든지 일부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목들만이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를 겨우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집중도가 너무 일부 종목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000포인트 또 오르는데 3년 가까이 걸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상당히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통상 이렇게 빅피겨를 달성한 이후에는 잠깐 조정이 오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월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 특히 이 CPI 수치를 최종적으로 수정한 수치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수정 CPI 지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수정치 자료에서 작년 12월 CPI 전월 동기 대비 상승률이 0.2%로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발표가 됐었던 수치인 0.3%보다 인플레가 둔화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기존에 알았던 것보다 인플레가 조금 더 둔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이것은 주식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1%포인트 정도 수정이 된 것이고요. 11월 수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한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전문가들 역시 이 수치가 수정이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요인, 역시 빅테크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3.5% 이상 급등을 했고, 여타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바네크 반도체 ETF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인텔, 퀄컴 등도 모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테크 종목 대체로 오늘 메타를 제외하고는 M7 종목 모두 상승한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올랐고요. 구글 2%, 그리고 아마존 2.7% 급등했습니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이제 700달러대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좋은 이제 호재가 하나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맞춤형 반도체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새로운 부서를 이제 신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이 맞춤형 칩 시장이 무려 300억 달러 규모인 만큼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 동력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주가 3.5% 오르면서 시총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은 거의 홍콩 H주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거의 H주 시장 전체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규모로 엔비디아 이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난 2달 동안 엔비디아 시총의 6천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 6천억 달러는 테슬라의 전체 시총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엔비디아가 대장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새로운 기록을 썼지만 미국 연준 위원들의 다소 매파적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을 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돼서야 네, 금리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 돼서야 2번 정도 금리를 25bp씩 총 50bp 인하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전혀 연준의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기술주와 자율소비주 그리고 통신 섹터 등이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와 헬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섹터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식음료 회사 펩시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펩시코 역시 여느 다른 식음료 회사들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펩시코 구매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분기별 매출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높아진 가격 때문에 수요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시코는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다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이제 실적을 통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펩시코 주가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핀터레스트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핀터레스트 전일 발표한 실적에서 전망이 다소 부진했고요.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며칠 전에 발표됐었던 스냅보다는 이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덜한 모습입니다. 네, 현재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 중에 332개가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요. 81%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치인 67%보다 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화제의 종목 NICB 뉴 커뮤니티 뱅커프입니다. 오랜만에 주가가 좀 반등을 유의미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NICB의 주가 전거래일 대비 거의 17%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NICB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긴급하게 신임 회장을 선임을 하고 또 굉장히 좀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NICB의 신임 회장이 회사의 주식 5만 주 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다른 또 회사의 또 은행의 부사장과 이사들이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CB의 주가는 4.9% 정도 나타내면서 5달러도 하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동전 주식으로 불리는 페니 주식에 해당되는 굉장히 좀 낮은 주가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이번 주 5천이라는 고지를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까지 5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가와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뉴욕 증시의 최근 상승 모멘텀을 이어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